캔자스시티의 패배, 조시 앨런의 클러치 26야드 터치다운 런, 시즌 내내 경고했던 캔자스시티의 수비를 상대로 승리의 쐐기를 박는 터치다운을 만들었습니다. 키온 콜먼과 달튼 킹케이드가 없었지만 슈퍼맨 앨런이 혼자 패스 시도도 40번 그리고 러싱을 12번을 하며 262 패싱야드와 55 러싱야드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흐름도 버팔로가 전체적으로 리드했습니다. 공격 점유 시간은 34분 대 26분이었고 턴오버도 캔자스시티가 하나 더 많았으며 공격 야드도 100야드 이상 더 많았습니다. 15번의 서드다운 상황에서도 컨버전을 9번이나 기록하며 경기를 완벽하게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팔로가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정규 시즌 4연승을 달리게 되는데 문제는 플레이오프죠. 바움스도 플레이오프 때 보자 라고 경기 끝나고 말했던 것 같은데 현재 플레이오프에서는 캔자스시티가 버팔로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기대되네요. 역시 피츠버그는 라마 잭슨을 어떻게 괴롭혀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8번의 볼티모어 대 피츠버그 매치업 중 피츠버그가 7경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페이튼 윌슨의 4쿼터 인터셉션은 정말 레전드였죠. 일단 볼티모어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페널티가 12개 그리고 턴오버를 3개나 내줬습니다. 볼티모어의 수비는 피츠버그에게 경기 내내 터치다운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피츠버그 키커 보스웰이 6번의 킥 시도를 모두 넣는 바람에 졌습니다. 심지어 저스틴 터커는 킥을 2개나 미스했죠. 그래도 마지막에 제이 플라워스의 터치다운 그 후 2포인트 컨버전을 성공했다면 연장까지 갈 수 있었는데 역시 진흙탕 싸움이었고 이렇게 되면 볼티모어는 시즌 내내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도 계속 와일드카드 자리에 머무르게 되네요. 전반은 차저스, 후반은 벵갈스.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시내티는 꼭 플레이오프에서 보고 싶습니다. 조 버로우라는 미친 재능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경기를 지며 플레이오프 가능성이 희박해졌지만요. 전반 차저스는 허버트의 플레이메이킹으로 24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시내티가 후반에 들어가서 연속 21득점을 올리며 동점까지 경기를 끌고 갔죠.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2번의 맥피어슨 킹미스, 그 후 J.K. 도빈스의 러싱 터치다운으로 차저스가 이겼습니다. 공격적으로 리듬이 아예 사라져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버트의 펌블까지 나왔던 후반전 차저스는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맥콘키가 허버트의 공을 다 받아주며 성큼성큼 전진했고 결국 도빈스의 터치다운 런까지 나왔던 거죠. 버로우는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캐리 능력을 보여줬는데 50번의 패스를 던져서 터치다운 3개에 356야드. 근데 신시내티의 2024 시즌은 그냥 될 것도 안 되네요. 킥블락으로 그린베이가 아주 가까스로 이겼습니다. 와, 새로운 코디네이터 토마스 브라운이 이를 갈고 경기에 들어와서 케일럽 윌리엄스의 엄청난 경기력을 리드했습니다. 윌리엄스의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클러치 패스와 스크램블 러싱 능력으로 그린베이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16번의 서드다운 상황 중 9번의 컨버전을 만들었죠. 하지만 경기 막판 3분을 남기고 크리스찬 왓슨의 60야드 플레이, 러브의 스크램블 러싱 플레이와 쿼터백 스닉 터치다운으로 1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케일럽 윌리엄스가 롬 오둔제와 키넌 앨런에게 정확한 패스를 뿌리며 엄청난 클러치 드라이브를 읽어가는데 마지막에 산토스의 필드골 킥을 브룩스가 막습니다. 롱스내퍼 바로 옆으로 침투해 46야드 트라이를 막으며 경기를 이겨버리네요. 지난주 치프스 끝내기 블록에 이어 이번 주도 끝내기 블록이 나왔습니다. 백업 쿼터백 중에 선발 쿼터백 부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뛴 선수가 있나 싶네요. 핸든 후커가 4쿼터에 나와서 경기를 마무리했죠. 뭐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46점 차로 이긴 경우는 구단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1934년 이후 처음으로 9승 1패 고지에 올라서게 되는 디트로이트고요. 제러드 고프는 완벽한 패스 레이팅을 기록했고 터치다운 4개에 414야드를 던졌습니다. 러싱으로 팀 토탈 196야드를 전진했고 몽고메리가 터치다운 2개, 깁스가 1번 득점했습니다. 아몬라 세인트 브라운은 혼자 11번의 타겟을 모두 잡고 161 리셉션 야드의 터치다운을 2개나 기록했습니다. 제이미슨 윌리엄스는 64야드짜리 터치다운을 더해 총 124 리셉션 야드를 올렸습니다. 캐치가 4개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선수 스탯이 너무 신기해서 기록 나열만 하게 되네요. 진짜 미친 경기력입니다,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6연패를 당하고 있던 시애틀이 이번엔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4쿼터 터치다운 그리고 시애틀은 4분을 남기고 고포잇 플레이가 막히며 이번에도 샌프란시스코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드라이브에서 2분 26초 만에 80야드를 던진한 시애틀은 지노 스미스의 13야드 런으로 리드를 뺐습니다. 이 드라이브에서는 지노 스미스가 다 했죠. 확실히 닉 보사 선수의 부상으로 경기 막판 압박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DK 메케프가 부상에서 복귀해 캐치 7개와 70 리셉션 야드를 기록하며 경기력이 좋았지만 최근에 잭슨 스미스 은직바 선수가 완전 살아났습니다. 오늘 10개의 캐치와 110 리셉션 야드를 기록하며 지노 스미스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줬습니다.
세관 바클리는 그냥 사기캐네요. 도대체 이런 선수를 뉴욕 자이언츠는 어떻게 가둬놓았던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경기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상당히 느렸고 바클리가 터지는데 4쿼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터집니다. 60분 내내 바클리를 막을 순 없죠. 5분여를 남기고 나온 바클리의 23야드 터치다운, 또 바로 인터셉션 창출 후 39야드짜리 터치다운 러싱 플레이를 만듭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는 4쿼터에만 20득점을 하며 승리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내 워싱턴은 전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고 필라델피아는 조금 더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한 결과이긴 했습니다. 토탈 전진 야드는 264대 434로 필라델피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수비도 작년보다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린 선수들 미첼과 드진, 제일런 카터와 나쿠비 딘까지 인사이드 라인베커도 아니었던 잭 버는 안쪽에서 날아다니고 있고요. 필라델피아는 전체적으로 점점 무서워지네요. 스태포드, 나쿠아, 컵, 이 세 선수들이 다 터지면 램스를 상대로 이기기 힘들죠. 스태포드는 4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던졌고 패서 레이팅 142.7을 기록했습니다. 스태포드의 295 패싱 야드 중 123야드를 푸카 나쿠아가, 그리고 106야드를 쿠퍼컵이 잡았습니다. 그냥 이 세 명이서 다 한 거죠. 전반 종료 시점까지는 14대 10이었는데 후반 첫 드라이브에서 두 번의 플레이 만에 쿠퍼컵의 69야드 터치다운 플레이가 나왔던 게 경기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뉴잉글랜드 팬들은 뭔가 잃을 게 크게 없어서 드레이크 메이가 잘 뛰는 모습만 보면 괜히 흐뭇할 것 같습니다. 40번의 패스 시도 중 30개의 컴플리션을 만들었고 터치다운 2개와 인터셉션 하나, 패서 레이팅 100.2를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주변 웨폰과 오라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진짜 미래를 맡겨봐도 될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이애미는 확실히 흐름을 탔습니다. 서드다운 결정력, 레드존 결정력 모두 다 살아났습니다. 후반 4번의 드라이브 중 3번은 터치다운, 나머지 1번은 필드골 득점을 하며 24득점을 했고 대부분의 득점 드라이브는 굉장히 긴 거리를 커버했던 드라이브였습니다. 4쿼터 조누 스미스의 57야드 터치다운은 스미스에게 시즌 최고 기록인 101 리셉션 야드를 기록할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오늘 투아는 127.8의 패서 레이팅 경기력으로 288 패스야드와 터치다운 3개를 던졌습니다.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라스베가스는 진짜로 브록 바워스 보는 재미로 찾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13개의 캐치로 126 리셉션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긴 98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었던 윌 레비스와 웨스트브룩 이킨의 경기를 이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3쿼터 종료 거의 직전에 51야드 터치다운이 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일리걸 포메이션 페널티로 무효. 이 경기에서만 페널티가 13개 있었고 전반에만 9개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는 다놀드의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저스틴 제퍼슨은 이 경기 81 리셉션 야드를 통해 NFL 역사상 커리어 첫 5시즌 동안 가장 많은 리셉션 야드를 기록한 선수로 토리 홀트를 지나 올라서게 됐습니다. 테이썸 힐이 미쳤습니다. 일단 전반에 인터셉션도 던지고 펌블 턴오버까지 범하며 안 좋은 쪽으로 먼저 미쳤었는데 그 후 말도 안 되는 활약상을 써내려갔습니다. 혼자 판타지 포인트를 40점 이상 기록했던데 7번의 러싱 시도로 138야드를 전진했고 터치다운은 3개, 그리고 리셉션도 무려 8개 50야드를 기록했습니다. 42야드 킥오프 리턴까지. 그냥 테이썸 힐 쇼였습니다. 힐도 어느덧 34살인데 75야드 터치다운 런까지 달릴 만큼 스피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클리블랜드는 전혀 힐을 막지 못했죠. 여기에 데리카도 터치다운 2개를 던지며 클리블랜드를 완파했습니다. 윈스턴은 패스로 395야드나 던지긴 했는데 오늘은 세인츠가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확실히 벤치를 당하고 돌아오더니 정신을 조금 차린 것 같습니다. 앤서니 리차드슨의 러싱 플레이들이 포함되니까 공격이 전체적으로 더 다채로워졌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탈 러싱 야드가 많진 않았지만 리차드슨이 러싱으로 터치다운 2개를 만들며 경기 막판 46초를 남기고 득점했던 터치다운과 함께 콜츠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패서 레이팅 106.5에 272 패스 야드, 그리고 패스 성공률 66.7%면 준수한 거죠. 뉴욕은 할만하니네요. 로저스를 포함해 공격은 나쁘지 않았는데 제치의 수비가 또 점점 도태되고 있습니다. 패스 성공률 85%, 307 패스야드, 그리고 패스 터치다운이 무려 4개. 이 스탯은 바로 루키 보닉스의 오늘 기록입니다. 너무 잘해서 패서 레이팅도 145.0이었습니다. 덴버가 애틀랜타보다 피지컬했고 간절해 보였습니다. 덴버는 이렇게 되면 션 페이튼 감독의 친정 디비전인 NFC 남부지구를 상대로 올해 4전 전승을 달리게 됩니다. 애틀랜타 쪽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구영애 선수가 2번 필드골을 시도해서 2개 다 넣었다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구영애 득점밖에 없었네요. 캔자스 시티는 이번 주에 졌습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팔로가 AFC 1번 시드와 조금 더 가까워졌는데 캔자스 시티가 앞으로 패배를 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들어가야만 그 1번 시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쿠팡 플레이 먼데이 나잇 풋볼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